아미나는 러시아의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내린 모스크바는 사진으로 보던 것과 똑같이 거대하고 회색빛이었다. 늦가을인데도 바람은 이미 겨울의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고향 아프리카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위였다. 하지만 아미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가족들의 희망이 담긴 땅이었다. 러시아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였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미나의 어두운 피부색은 유난히 도드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호기심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웠고 때로는 경계심이나 불편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캐리어를 끌었다. 낯선 언어, 낯선 풍경, 그리고 낯선 시선들. 모든 것이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기숙사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복도는 어두침침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아미나가 배정받은 방은 좁았지만 혼자 쓸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과 빼곡한 건물들이 보였다. 짐을 풀고 간단히 정리한 후 아미나는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기 위해 나섰다. 캠퍼스는 활기찼다. 젊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웃었다. 아미나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자신도 곧 이들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랐다. 강의실 건물, 도서관, 학생 식당 등을 둘러보던 중 그녀는 한 무리의 남학생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했다. 그중 한 명이 아미나를 쳐다보며 친구에게 러시아어로 뭐라고 속삭였다. 친구들이 일제히 아미나를 보며 낄삐거렸다. 아미나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웃음소리에 담긴 조롱과 경멸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애써 시선을 피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날 밤 아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낮에 겪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들의 웃음소리, 차가운 시선. 고향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건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곳에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족들의 기대, 자신의 꿈,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다음 날부터 수업이 시작되었다. 경제학 강의는 흥미로웠고 아미나는 열심히 수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도 불편함은 계속되었다. 몇몇 학생들은 그녀 옆자리를 비워두거나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쉬는 시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러시아어로 빠르게 대화했고 아미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 그 무리의 남학생들은 아미나와 같은 강의를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리더 격인 이고르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도 그는 종종 아미나를 힐끔거리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아미나가 발표를 할 때면 이고르와 그의 친구들은 일부러 기침을 하거나 작게 속삭이며 방해했다. 교수님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못 본 척했다. 괴롭힘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기숙사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거나 러시아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었다. 아미나의 책상 서랍이 망가져 있거나 노트에 낙서가 되어 있는 일도 잦아졌다. 학생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이고르 무리가 그녀 근처 테이블에 앉아 일부러 큰 소리로 아미나의 외모나 고향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면 아미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러시아 생활은 어때? 춥지는 않고?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미나는 네 엄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재미있어요 라며 거짓말을 했다. 화면 너머 가족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그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차마 이곳에서 겪는 일들을 말할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고립감은 점점 깊어졌다. 같은 학과 학생 올가는 아미나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올가는 아미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한 번은 이고르 무리가 아미나의 가방을 발로 차서 책과 소지품이 쏟아졌을 때 올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아미나는 올가에게서 작은 동정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방관자들의 침묵은 가해자들의 폭력만큼이나 아미나를 아프게 했다. 아미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회색빛 건물들이 그녀를 짓누르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이고르와 그의 친구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에서 깨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학업은 점점 힘들어졌다. 강의에 집중할 수 없었고 과제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도서관에 가서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아 불안했다. 결국 아미나는 용기를 내어 국제학생회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 직원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서류 몇 장을 내밀며 말했다. 학생 간의 문제는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 서류의 자세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가해 학생 측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아미나는 절망했다. 그녀는 즉각적인 도움과 보호를 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복잡한 절차와 무관심한 태도뿐이었다. 직원의 눈빛에는 외국인 학생이 을에 겪는 문제라는 귀찮음이 역력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국제학생회관을 나섰다. 차가운 러시아의 바람이 그녀를 감쌌다. 마치 세상이 그녀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졌다.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아미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대학을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갈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두려웠지만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국에서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미나는 강의실 복도에서 이고르 무리와 마주쳤다. 그들은 복도를 가로막고 서서 아미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미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피할 곳이 없었다. 이고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아미나에게 다가왔다. 어이, 아프리카에서 온 아가씨, 아직도 여기 있었네? 이고르가 러시아어로 말했다. 그의 친구들이 낄낄거렸다. 아미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왜 대답이 없어? 우리가 불편해? 이고르가 아미나의 어깨를 툭 밀쳤다. 아미나는 휘청거렸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지 그래?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맞아, 내 피부색은 우리 눈에 거슬려.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다. 아미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아미나의 머릿속에 고국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환하게 웃던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이 겪는 부당함, 무관심한 시선들, 무능한 시스템이 떠올랐다. 이대로 도망치거나 무너져버리면 이 모든 고통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러시아어로 말했다. 그녀는 아직 러시아어가 유창하지 않았지만 이 말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이고르와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미나를 쳐다보았다. 아미나가 그들에게 대답한 것은 처음이었다. 뭐라고? 네가 지금 우리에게 말대꾸하는 거야? 이고르가 얼굴을 찌푸렸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미나는 용기를 내어 이고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아미나예요. 여기 공부하러 왔어요. 당신들이 나를 함부로 할 권리는 없어요. 아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몇몇 학생들이 그 모습을 멈춰서서 지켜보았다. 올가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이고르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되찾았다. 오, 이봐. 이 아가씨가 용감해졌네? 그래, 아미나. 네가 아미나든 뭐든 네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고르가 아미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아미나는 뒷걸음질 쳤다. 이고르는 아미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그의 손아귀 힘이 강해 아미나는 고통스러웠다. 주변 학생들은 여전히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올가는 시선을 피했다.
이 순간 아미나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두려움이 다시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아미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고르의 손길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다. 놓으세요! 이거 놓으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아미나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이고르가 잠시 움찔했다. 그때 아미나는 이고르의 발을 힘껏 밟았다. 이고르가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손을 놓았다. 아미나는 그 틈을 타 그의 옆을 빠르게 지나쳐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이고르의 욕설과 친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 했다는 작은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미나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려왔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고르에게 대들었고 그의 손을 뿌리쳤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거대한 산을 넘은 것 같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날 밤 아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고르가 보복할까봐 두려웠고 자신의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편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무력하지만은 않다는,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다음 날 아미나는 평소처럼 강의실에 갔다. 이고르와 그의 친구들은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어제처럼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강의 시간 내내 그녀에게 비웃는 시선을 보내거나 작게 속삭이며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미나는 애써 그들을 무시하고 수업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 갔을 때 아미나는 올가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아미나는 망설이다가 올가에게 다가갔다. 올가는 아미나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옆에 앉아도 될까? 아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올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앉아. 둘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미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올가 역시 불편해 보였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올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복도에서 봤어. 아미나는 올가를 쳐다보았다. 올가는 시선을 피하며 접시만 내려다보았다. 미안해. 아무것도 못해줬어. 올가가 중얼거렸다. 아미나는 올가의 사과에 놀랐다. 그녀는 올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올가의 입장에서 나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괜찮아. 아미나가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올가는 여전히 아미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이고르는 좀 그래. 아무도 그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 알아. 다시 침묵이 흘렀다. 올가는 접시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먼저 갈게. 올가는 아미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짧은 대화였지만 아미나는 올가가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아미나는 국제학생회관에서 연락을 받았다.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한 회신이었다. 상담 직원은 이고르와 그의 친구들에게 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아미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형식적인 태도가 배어 있었다. 경고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이고르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캠퍼스에 있었고 아미나를 노려보는 시선은 변함없었다. 아미나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 대학이라는 시스템은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절차는 느리고 무능했으며 개인적인 악의와 사회적 편견 앞에선 무력했다. 그녀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미나는 더 이상 완전히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작은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녀 내면의 작은 변화였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동시에 조금 더 강해져 있었다. 아미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대학에서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 떠날 것인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곳에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가족들과 다시 통화하며 애써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것도 지쳐가고 있었다. 결국 아미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곳에 남기로 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물론 두려웠다. 이고르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차별적인 시선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함에 대해 눈감지 않기로 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000 Total Characters 6000 아미나는 남은 학기 동안 생존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이고르 무리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최소화하고 혼자 다니는 대신 믿을 만한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기로 했다. 러시아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언어 장벽을 낮추고 학업에 더욱 집중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기로 했다. 작게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저항하기로 했다. 그녀는 다시 국제학생회관에 가서 상담 직원에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말했다. 형식적인 답변이었지만 아미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싸움은 그녀 스스로 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강의실에서 이고르는 여전히 아미나를 노려보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다. 어쩌면 아미나의 작은 저항에 당황했거나 대학 측의 경고 때문에 조심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미나는 방심하지 않았다. 언제든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올가는 아미나를 볼 때마다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가끔씩 짧은 눈인사를 건네거나 강의 자료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아미나는 그것이 올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방관자가 이고르처럼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그저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 뿐이었다. 아미나는 매일매일이 도전이었다. 차가운 날씨, 낯선 언어, 그리고 끊이지 않는 편견적인 시선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러시아어 단어를 외우고 밤늦게까지 전공 서적을 읽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일부러 당당하게 앉았고 복도에서 이고르 무리와 마주치면 애써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지나쳤다.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여전히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애써 밝은 척 연기하지도 않았다. 공부는 조금 힘들지만 잘 적응하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미나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듯했지만 더 이상 깊이 묻지는 않았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졌다. 모스크바에는 하얀 눈이 내렸다. 캠퍼스는 눈으로 덮여 아름다웠지만 아미나는 여전히 추위를 느꼈다. 물리적인 추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서 오는 마음의 추위도 여전했다. 어느 날 아미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두컴컴한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뒤에서 어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고르의 목소리였다. 아미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고르와 그의 친구 2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혼자 다니네? 위험하게. 이고르가 말했다. 아미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요즘 너무 조용하더라? 우리가 보고 싶었나 보지?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아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웠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어제 세운 다짐을 떠올렸다.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결심. 무슨 일이에요? 아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고르가 아미나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무슨 일이냐고. 글쎄, 네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가 손을 들어 아미나의 얼굴로 가져왔다. 아미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뺨을 맞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미나가 눈을 뜨자 이고르의 손이 그녀의 뺨 대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내 머리카락, 웃기게 생겼네. 이고르가 비웃으며 아미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아미나는 고통에 신음했다. 나! 아미나가 소리쳤다. 싫은데 네가 소리 지르는 거 재밌어. 이고르가 더 세게 잡아당겼다. 아미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아미나의 대리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 본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당에게 했던 말. 완벽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만은 생생했다. 아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러시아어로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고르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멈췄다. 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이고르가 되물었다. 아미나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것 말고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미나의 말은 유창하지 않았고 문법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두려움 속에서도 솟아난 분노와 경멸. 이고르는 아미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완전히 당황한 듯 보였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미나가 울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미나는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고르는 잡고 있던 아미나의 머리카락을 놓았다. 아미나는 비틀거렸다. 이고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빌어먹을 아가씨가! 그가 아미나에게 주먹을 날리려고 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멈춰! 하는 외침과 함께 세 사람은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아마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아미나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이고르와 친구들은 잠시 망설였다. 경비원과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다. 이고르는 아미나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미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비원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아미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을 헐떡이며 눈물만 흘렸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방금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경비원은 아미나를 부축하여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이 사건을 대학 측에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아미나는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 스스로가 무언가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아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달랐다.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이고르에게 대든 순간 그녀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용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미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방을 나섰다. 여전히 러시아의 겨울은 차가웠고 캠퍼스에는 편견적인 시선들이 존재했다. 이고르와 그의 친구들은 그녀를 피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미나에게는 위협이었다. 하지만 아미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의실에 앉아 수업에 집중했고 도서관에서 공부했으며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싸움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올가는 아미나를 볼 때마다 눈치를 보는 듯했다. 아미나는 올가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올가의 침묵은 그녀의 선택이었고 아미나는 그것을 존중하기로 했다. 어쩌면 언젠가 올가도 자신만의 용기를 낼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 방학이 다가왔다. 아미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러시아에 남기로 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고 러시아어 공부와 전공 공부를 더 깊이 하기로 계획했다. 가족들에게는 방학 동안 러시아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기 위해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가족들은 아쉬워했지만 아미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방학이 시작되자 캠퍼스는 한산해졌다. 아미나는 조용해진 기숙사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기회가 늘었다. 여전히 차별적인 시선이나 불친절한 태도를 마주할 때도 있었지만 아미나는 이전처럼 크게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시선들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미나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만난 몇몇 외국인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들 역시 러시아에서 유학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며 아미나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이고르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캠퍼스에 있었다. 그들은 아미나를 보면 여전히 노려보거나 비웃었지만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미나의 변화에 이고르도 조금은 주춤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괴롭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강의실에서 아미나의 발표를 방해하는 작은 소음이나 복도에서 지나치며 들리는 비하적인 속삭임은 여전했다. 그것들은 아미나의 일상에 스며든 작은 가시들 같았다. 아미나는 더 이상 대학 행정실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했다.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속으로 욕을 하거나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하는 연습을 했다.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반박하거나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을 쏘아보기도 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아미나에게는 중요한 자기 방어 기제였다. 올가는 새 학기에도 아미나와 같은 강의를 들었다. 올가는 아미나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았다. 가끔씩 강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아미나는 올가에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올가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렸다. 올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미나는 학업에 더욱 매달렸다.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고 교수님들도 그녀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학 논문 발표에서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유창하지는 않지만 또박또박 러시아어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고르와 그의 친구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감히 방해하지 못했다. 아미나는 발표를 마쳤을 때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몇몇 학생들을 보았다. 그 중에는 올가도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이고르가 아미나에게 다가왔다. 아미나는 긴장했다. 이고르는 예상과 달리 비웃는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아미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아미나를 향한 불편함과 경계심이 남아있었지만 예전의 노골적인 악의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기도 했다. 아미나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환경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괴롭힘과 차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무관심한 시스템도 갑자기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아미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꿈과 가족들의 희망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미나는 고국에 계신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다. 어머니는 아미나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알아차렸다. 아미나, 이제는 정말 괜찮은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미나는 환하게 웃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여기 생활 쉽지는 않지만 저는 잘 해낼 수 있어요. 어머니는 아미나의 말에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통화가 끝난 후 아미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름답지만 차가운 도시. 그녀는 이 도시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아미나는 알고 있었다. 자신처럼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강력한 구원자 없이 혼자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시스템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할 것이다. 하지만 아미나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내면의 힘을 찾아내고 작은 용기를 발휘하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방관자들의 침묵을 깨고 연대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희미하게나마 기대했다. 아미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러시아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 아미나는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었다. 시스템을 통쾌하게 무너뜨리는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저 편견과 싸우며 살아남는 한 개인의 현실적인 생존기였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많은 아미나들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몰랐다. 새 학년이 시작되고 아미나는 3학년이 되었다. 전공 수업은 더욱 심화되었고 아미나는 학업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고르와 그의 무리는 이제 아미나가 아닌 다른 외국인 학생들을 괴롭히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았다. 아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선뜻 나설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안전을 우선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을 볼 때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아미나는 국제학생회관에서 가끔씩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외국인 학생들이 러시아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특히 유색인종 학생들에게는 러시아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다. 올가는 아미나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왔다. 함께 강의를 듣고 나면 간단한 인사를 나누거나 날씨 이야기를 했다. 올가는 여전히 이고르 부리와는 거리를 두지 않았지만 아미나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아미나는 올가에게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올가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덜 외롭다는 느낌을 주었다. 어느 날 아미나는 캠퍼스 게시판에서 인종차별 반대 학생 모임에 대한 공지를 보았다. 모임은 규모가 작았지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과 소수의 러시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아미나는 망설임 끝에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은 기분이었다. 모임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작은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모임에서 아미나는 드미트리라는 러시아인 남학생을 알게 되었다. 드미트리는 러시아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외국인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드미트리는 이고르와 같은 학생들의 행동은 소수에 불과하며 모든 러시아인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미나는 드미트리와 대화하며 러시아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드미트리는 아미나에게 러시아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아미나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고르와 그의 무리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들은 아미나와 드미트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비웃거나 노골적으로 불쾌한 시선을 보냈다. 드미트리는 이고르에게 직접적으로 맞서지는 않았지만 아미나와 함께 있을 때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어느 날 아미나는 드미트리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고르와 그의 친구들이 도서관에 들어와 아미나와 드미트리가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를 서성거렸다. 그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잡담을 하거나 책장을 세게 닫으며 아미나와 드미트리를 방해했다. 드미트리가 그들을 쳐다보며 조용히 해달라는 눈짓을 보냈지만 이고르는 오히려 비웃으며 드미트리에게 다가왔다. 어이, 드미트리, 요즘 이상한 애랑 어울리네? 이고르가 드미트리에게 시비를 걸었다. 드미트리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고르, 조용히 해. 여기는 도서관이야. 도서관? 네가 이런 애랑 같이 있는 곳이 도서관이냐? 이고르가 아미나를 힐끔거리며 말했다. 그의 친구들이 또다시 낄낄거렸다. 아미나는 숨을 멈췄다. 드미트리까지 자신 때문에 곤란해지는 것이 미안하고 두려웠다. 드미트리가 이고르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긴장하며 지켜보았다. 드미트리는 잠시 이고르를 쳐다보더니 예상 밖의 말을 했다. 이고르, 네가 왜 아미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미나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야. 내가 비웃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고르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드미트리가 자신에게 대들 뿐만 아니라 아미나를 칭찬하는 것에 당황한 듯 보였다. 이고르의 친구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네가 지금 그 애 편을 드는 거야?
이고르가 목소리를 높였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드미트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잘못됐다고. 도서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이쪽을 쳐다보았다. 이고르는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드미트리를 노려보더니 아미나에게 다시 한번 비열한 시선을 던지고는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을 나섰다. 이고르 무리가 사라진 후 아미나는 드미트리에게 말했다. 고마워. 나 때문에 곤란해졌어. 드미트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 네가 맞는 말을 했어.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미나는 드미트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올가와 같은 방관자도 있었지만 드미트리처럼 기꺼이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사건 이후 이고르와 그의 친구들은 아미나와 드미트리에게 더 이상 직접적으로 시비를 걸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멀리서 비웃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아미나는 이고르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드미트리라는 새로운 조력자가 생긴 덕분에 예전처럼 외롭거나 무력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아미나는 인종차별 반대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과 연대했다. 그들은 캠퍼스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측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인종차별 방지 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학 측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아미나는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갔다.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 논문을 발표했고 교수님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졸업식 날 아미나는 고국에서 오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미나를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가 아미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아미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참았다. 힘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녀는 꺾이지 않았고 결국 꿈을 이루었다. 졸업 후 아미나는 러시아의 한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자 인권 보호와 차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다. 이고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러시아에서의 삶은 여전히 순탄치만은 않았다. 때로는 차별적인 시선과 마주해야 했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아미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았고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아미나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이고르를 마주쳤다. 몇 년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변함이 없었다. 이고르도 아미나를 알아보았는지 잠시 멈춰섰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미나는 이고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아미나를 향한 불편함과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했다. 아미나는 이고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분노를 느끼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성장시킨 존재이기도 했다. 아미나는 이고르 옆을 지나쳐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러시아의 차가운 도시에서 아미나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고르는 처벌받지 않았고 러시아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도 단숨에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미나는 살아남았고 강해졌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 그것이야말로 현실적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일지도 몰랐다. 아미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무관심한 시스템과 방관자들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다. 작은 용기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연대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의 차가운 바람이 아미나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미나는 인턴십을 마친 후 러시아에 있는 국제 인권 단체에 정식으로 취직했다. 그녀는 주로 이주민과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현장을 다니며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일은 쉽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제도는 느리고 비효율적이었다. 때로는 좌절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아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다. 아미나는 드미트리와 계속 연락하며 지냈다. 드미트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언론인이 되었는데 사회 문제, 특히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다. 아미나는 드미트리에게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드미트리는 그것을 기사로 써서 세상에 알렸다. 둘은 서로의 방식으로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웠다. 올가와는 가끔씩 소셜미디어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올가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는데 아미나의 활동을 지지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다. 올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아미나의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아미나는 올가의 변화를 보며 방관자들의 마음속에도 양심과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아미나는 러시아에서 사는 동안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제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고통에 함께 아파했지만 동시에 딸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아미나는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 아미나는 대학 시절 인종차별 반대 모임에 함께 참여했던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만났다. 그들 중 일부는 러시아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갔고 일부는 러시아에 남아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 대학 시절에 힘들었던 경험과 그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모두가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통해 얻은 강인함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아미나는 러시아에서 겪었던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픈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단련시키고 성장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피부색은 그녀의 정체성이었고 그녀의 경험은 그녀의 힘이었다. 아미나는 국제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던 이주민들이 권리를 되찾기도 했고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들이 보호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 같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뿌리 깊은 편견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아미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을 단숨에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울림을 만들고 작은 행동들이 모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어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다. 어느 날 아미나는 대학 시절 자신이 이고르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복도를 지나갈 일이 있었다. 복도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아미나의 느낌은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 안의 용기를 발견했던 장소였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복도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자신에게 괜찮다고 잘 해낼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아미나는 미소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러시아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미나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미나들이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미나는 국제인권 분야에서 점차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의 활동은 러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러시아 내 소수자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른 나라의 인권운동가들과 연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드미트리는 아미나의 활동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썼다. 그의 기사는 러시아 사회의 인종차별과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드미트리의 기사 덕분에 몇몇 불합리한 정책이 개선되기도 했고 차별적인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아미나는 바쁜 와중에도 인종차별 반대 학생 모임의 멘토로 참여하며 후배들을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젊은 활동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모임은 아미나의 대학 시절보다 훨씬 활발해졌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미나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비록 느리지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다. 아미나의 활동에 대해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때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미나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지해주는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믿어주는 가족들이 있었다. 아미나는 러시아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깊이 생각했다. 그것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성장과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러시아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았지만 동시에 드미트리처럼 정의로운 사람들과 올가처럼 변화하는 사람들도 만났다. 그녀는 인간의 악의와 무관심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의와 연대의 힘도 경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러시아를 차갑고 편견적인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곳이었고 새로운 꿈을 찾은 곳이었다. 러시아는 그녀에게 두 번째 고향과 같은 곳이 되었다. 아미나는 국제인권단체의 대표가 되었다. 그녀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다. 그녀는 러시아 정부와 직접적으로 대화하며 소수자 인권 정책 개선을 요구했고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어느 날 아미나는 대학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졸업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연 주제는 편견과 차별을 넘어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서였다. 강연 당일 아미나는 오랜만에 대학 캠퍼스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강의실 건물, 도서관,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던 복도. 그녀는 그 모든 장소를 지나치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두려움에 떨고 고립감에 시달리던 어린 아미나. 강연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그리고 러시아 학생들. 아미나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 러시아로 유학 온 설렘, 그리고 이고르라는 학생에게서 시작된 끔찍한 괴롭힘, 대학 시스템의 무관심, 방관자들의 침묵,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절망과 고립감. 학생들은 숨죽이며 아미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아미나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는지,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는지 이야기했다. 강연이 끝났을 때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미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공감과 존경,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았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러시아인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 학생은 바로 올가였다. 아미나는 올가를 보고 살짝 놀랐다. 올가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다. 아미나 선배님, 올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님이 겪었던 일들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리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올가는 눈물을 글썽였다. 선배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배님의 용기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올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미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올가에게 다가가 올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올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두려웠을 거예요. 아미나는 올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올가는 아미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강연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올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아미나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아미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아미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밤 아미나는 호텔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모스크바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 겪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올가의 사과, 학생들의 공감,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시스템과 개인의 악의 앞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무력했다. 강력한 구원자 없이 혼자 싸워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녀는 스스로 강해졌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는 법을 배웠으며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스템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었다. 물론 이고르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편견과 차별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미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 고통은 그녀를 부서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아미나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세상에 이야기할 것이었다. 침묵하는 대신, 방관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었다. 러시아에서의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인 삶의 여정이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아미나는 알고 있었다. 그 싸움은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결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 뒤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용기를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미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러시아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따뜻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성장했으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불빛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아미나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것이었다. 편견과 차별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연대하며 싸워나간다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다. 아미나는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자신의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꽃처럼 아미나는 그렇게 아름답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미나는 국제인권단체 대표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고 활동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송되기도 했다. 아미나는 더 이상 러시아 대학에 이름 없는 유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문제의 상징이자 희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러시아에서 살며 활동했다. 러시아 사회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다. 아미나와 드미트리 같은 활동가들의 노력,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덕분이었다.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종차별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다. 아미나는 드미트리가 쓴 기사 덕분에 이고르의 근황을 알게 되었다. 이고르는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과거의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드미트리는 이고르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과거 행동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썼다. 아미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컸다. 이고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고통받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미나는 이고르의 불행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올가는 아미나의 책을 읽고 긴 메시지를 보내왔다. 책을 읽으며 대학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때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 올가는 아미나에게 자신의 삶에서도 작은 용기를 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미나는 올가의 메시지에 따뜻한 답장을 보냈다. 아미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특히 인종차별이나 다른 형태의 차별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아미나의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며 자신들만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미나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아미나는 강연이나 인터뷰에서 항상 강조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편견과 차별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지해준 가족, 친구들, 그리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은 오직 권력에게만 고개를 숙인다는 원본 이야기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법무부 장관 같은 강력한 지위에 있지 않았기에 자신은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야 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아미나는 다른 형태의 권력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지위나 돈에서 오는 권력이 아니라 연대와 목소리에서 오는 권력이었다. 수많은 아미나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그것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보여주었다. 러시아에서의 삶은 아미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잔인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희망적인 순간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은 악의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놀라운 선의와 용기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미나는 러시아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존재였다. 그녀는 상처 입었지만 부서지지 않았고 고통받았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을 찾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었다. 세상에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한 아미나와 같은 사람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러시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피워올리며. 아미나는 이제 러시아 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용기와 저항의 대명사가 되었다.